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오늘도 노무관리 특집 2탄. 네, 빠질 수 없는 분이죠. 네, 이무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매주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저번 주에 우리 얘기 나눈 부분이 네. 근로기준법 벌칙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너무 좋았죠. 근데 네.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질문 주신 거, 혹은 이제 제가 관리하는 여러 업체에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우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쓰죠. 안 쓸 수 없죠. 전부 다 같은 근로자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외국인도 있고 불법 체류자도 있고 세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종류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특집 2탄 근로자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한 표는요, 5가지 파트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네. 한 파트. 네. 근데 외국인에 대해서도 또 세분화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일단 외국인 전체,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내국인. 네. 내국인도 다 똑같은 내국인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혹은 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도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신용불량자, 지방에서 지원금 받는 사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부류가 있죠. 맞죠. 그런 내국인 부류. 네. 그 다음에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또 비용 지불을 생계연수를 처리하는 사람, 혹은 노무비 대장을 인력사무소에서 주고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사람, 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 네. 거죠. 네. 또 있죠. 현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진 않아요. 네. 이건 이제 외주 근로자라고 하는 거죠. 외주업체 이런 근로자들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기타 근로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하고 계시죠. 한 2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어나면서 네. 현장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네. 사업소득자. 네. 그리고 불과 올해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까지 현장에서 근로하는 이런 네. 근로자의 대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보게 되면은 분류 옆에 자격이라고 제가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한번 보시면 네. 뭐 F2, F5, F6 이 사람들을 한 부류로 묶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세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 지급조서 신고한다, 근로소득 신고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옆으로 쭉 가다 보면 메뉴에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한 퇴직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기준법 하면 또 모르시는 업체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임금 안 준 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가 이 근로자를 썼을 때 책임 소지를 이제 근로기준법상 책임 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F256 외국인은 한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신고도 지급조서 신고하시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연금, 퇴직공제, 그리고 근로기준법까지 전부 다 비고란에 보시는 것처럼 내국인과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행정 처리하시면 된다. 네. 중요하죠. 자, 그리고 F4 비자가 있고 E9, 그리고 H2, 그리고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그 외 비자들 및 불법 체류자까지는 몽땅 다 같은 부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한국 사람이 있겠죠. 네. 내국인. 네. 네. 네, 내국인도 참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내국인도 일용직과 정규직으로 나누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만 60세 혹은 만 64세 이상인지 아닌지, 만 65세 이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봐서 각각 적용되는 메뉴별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혹은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네. 따져보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인력회사에서 오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인력회사에서 오시는 근로자분들은 딱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서 우리가 세무신고를 안 하는 경우, 즉 세금계산서라고 여기 표시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인력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노무비 대장을 넘겨줘서 우리가 임금도 직접 지급하고
그리고 일용 근로자도 근로소득 신고를 우리 회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틀려지는 내용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표 참고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주를 주는 경우. 네. 외주를 주면 보통은 이런 인식이 강하죠. 외주 주고 생계연서 주고 받았으니까 우리가 근로자를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권한이 혹은 책임이 모두 다 외주업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단 여기서 표기해 놓은 것처럼 퇴직공제라든지 일부 책임은 아직도 여전히 원도급사나 도급을 준 우리 건설업체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업소득자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여러분들 외주업체랑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3.3% 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네. 다음 시간에 지금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거지만 아무리 3.3% 여러분들이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세무 신고하는 종류가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뿐이지 이 사람의 직이나 이 사람의 근로 형태가 세무 신고하는 것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용직을 4대 보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3.3%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로 형태는 근로자로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다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중기회사, 즉 법인회사랑 거래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데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납부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표로 간단하게 나눠봤으니까 여러분들 표를 참고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팀장님, 사업소득자랑 외국인은 약간 비자도 너무 다양하고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예 예고를 하죠.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성, 완전 정보 이것만 보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기를 저희가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